우리 모두의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길라잡이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진로 심의 검사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검사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 고학년용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 고학년용은 초등학생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초등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흥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커리어넷 진로 흥미 탐색 고학년용의 주요 개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현직 교원들이 홀랜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진로 흥미 탐색 문항과 행동 척도를 제작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춰 용어와 사례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결과표를 제작하였습니다. 각 흥미 유형별 특징, 추천 직업, 점수 해석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전체 기준을 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4,000명을 17개 시도에서 비율 유층 표집하여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규진 집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커리어넷 진로 흥미 탐색 고학년용은 사용자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흥미 영역의 포함입니다. 홀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으로서 6개의 흥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평가 방식에 의한 평정입니다. 흥미는 특정 활동이나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가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은 흥미 유형이 6가지 하위 척도에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흥미를 생각하고 응답하는 자기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실시 시간이 짧고 기본적인 언어 독해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 부담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입니다. 커리어넷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로그램의 배경이 된 홀랜드 육각형 모양을 그림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진로 흥미 탐색 콘텐츠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 및 학교, 각종 아동 상담 기관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실시와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진로지도 및 상담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은 학생이 선호하는 활동의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기 초 진로 탐색에 대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 교육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아성찰을 위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스스로 어떤 종류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고 흥미를 고려한 직업 탐색과 선택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 상담 시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상담 및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의 특성에 대한 정보는 개별적인 진로 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진로은빛 탐색 프로그램은 홀랜드 이론에 기초하여 학교, 친구, 가정, 여가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6가지 흥미 유형을 측정하는데요. 그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기에 앞서 홀랜드 이론의 4가지 주요 가정과 그 외에 5가지 부가적 가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랜드 이론의 4가지 주요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사람의 성격은 6가지 유형,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 성격 유형은 개인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호작용 결과이며 이에 따라 개인은 특징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둘째, 직업 환경에도 6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환경에는 그 성격 유형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려 하고 사회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환경 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넷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환경을 안다면 직업 선택, 직업 전환, 직업적 성취, 역량, 교육적 혹은 사회적 행동 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홀랜드 이론의 주요 가정 외에도 5가지 부가적 가정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가적 가정은 앞서 제시된 주요 가정을 지지합니다. 첫째, 육각형 모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 유형 간 관련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된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현실형은 탐구형이나 관습형과 상대적으로 가깝고 사회형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상대적 거리는 각 유형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둘째, 특정 유형이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변별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 육각형의 크기는 관심 분야의 폭이 넓은지 혹은 좁은지를 나타내고 한쪽으로 치우치는지의 여부는 흥미 유형이 변별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셋째, 개인의 정체성은 한 개인이 가진 인생 목표, 흥미, 관심, 재능 등에 대해 얼마나 안정되고 명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로 정의할 수 있고, 환경의 정체성은 직업 환경이 얼마나 분명하고 일관적인 조직 목표나 직무, 보상 체계로 갖추고 있느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은 자신의 유형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할 때 일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습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습적인 환경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관습형의 환경이 관습형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보상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 사이의 상관은 거리에 따라 관련성을 나타내는 육각형에 의해 순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흥미 육각형 내에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순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각 유형별 특징과 추천 직업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R유형은 손재주가 있어 만들기를 잘하고 기계를 좋아하며 여러가지 장비를 잘 다룹니다. 또한 추상적이며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활동적이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솔직하고 성실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고 즉각적으로 나타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추천 직업으로는 경호원, 기술자, 동물조련사, 드론 조종사, 미용사, 비행기 조종사, 소방관, 운동선수, 음향 및 녹음기사, 자동차 정비원, 조경기술자, 직업군인 등이 있습니다. I 유형은 꼼꼼하게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 수집 등에 노력을 기울이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서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수줍음을 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활동을 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추천 직업으로는 가상현실 전문가, 과학자, 교수, 나노공학 기술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 인터넷 개발자, 사회과학 연구원, 생명과학 연구원, 여론조사 전문가, 의사, 인공지능 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습니다. A유형은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하여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어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찾아내고 이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국어, 음악,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 정해진 규칙이나 틀에 박힌 생활을 싫어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만들어낼 때 보람을 느끼고 매일매일 무언가 다른 것,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낼 때 만족감을 얻습니다. 추천 직업으로는 도시계획가, 마술사, 만화가, 모델, 미디어 콘텐츠 창작가, 방송 연출가, 사진기자, 시각 디자이너, 연예인, 영화감독, 인테리어 디자이너, 작가, 작곡가, 큐레이터, 화가 등이 있습니다. S유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주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거나 도와주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다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성장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추천 직업으로는 관광 가이드, 교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병원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성직자, 시민단체 활동가, 유치원 교사, 항공기 승무원 등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친구들과 활동을 할 때 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사교적이며 다른 친구들을 설득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며 활기차고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모험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장시간 탐구하거나 이론을 파악하는 활동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목표한 일을 달성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추천 직업으로는 경영 컨설턴트, 광고 홍보 전문가, 국회의원, 기자, 로봇 컨설턴트, 바이어, 변호사, 사업가, 소셜미디어 전문가, 쇼핑 호스트, 스포츠 매니저, 아나운서, 외교관, 창작자 에이전트, 판매원, 해외 영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유형은 어떤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향이 강하며 노트에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꼼꼼한 일을 잘합니다. 성실하며 세부사항을 잘 다루고 책임감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합니다. 숫자를 이용하는 활동을 좋아하며 약속을 잘 지키고 학교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킵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활동보다 잘 짜여진 규칙 안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학급이나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보람을 느낍니다. 추천 직업으로는 GIS 전문가, 공무원, 공인회계사, 금융자산 운용가, 법무사, 사서, 세무사, 약사, 은행원, 재난관리 전문가, 전문비서, 정보정책, 기획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등이 있습니다.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오리엔테이션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실시는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로 흥미 탐색 고학년용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예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경우와 지필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 확인 방법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시했을 경우와 지필 프로그램으로 실시했을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상에서 채점이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결과가 온라인상의 PDF 파일로 제시됩니다. 만일 프로그램 결과를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결과표 PDF 파일을 인쇄하여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지필 프로그램의 경우 각 개인의 흥미 유형별로 문항별 점수를 합하는데요. 이 점수가 원점수입니다. 각 원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 점수 및 T점수를 부록 6의 전체 집단 규준표에서 찾습니다. 전체 집단 규준표는 활용 안내서 86에서 91페이지의 부록 6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즉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상대적 점수입니다. 백분위 50%라 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백분위의 단점은 백분위 간의 간격이 나타내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점수 분포의 양 극단에서의 1% 차이는 중간 부분에서의 1% 차이에 비해 실제로 더 큰 원점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T점수는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분포로 단위 변경을 한 표준점수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20점에서 80점 사이에 분포합니다. 64점 이상은 매우 높은 흥미, 57에서 63점은 높은 흥미, 43에서 56점은 보통 흥미, 36에서 42점은 낮은 흥미, 35점 이하는 매우 낮은 흥미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지필 프로그램 채점 예시입니다. 부록 4에 실려있는 지필용 답안지와 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흥미 유형별 문항 목록을 참고하여 학생의 각 흥미 유형별 원점수를 합산합니다. 그 다음으로 각 원점수에 해당하는 T점수를 규준표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형의 경우는 원점수가 25점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T점수는 32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점수 변화를 마치면 학생의 대표적인 유형 1순위, 2순위를 기록해 줍니다. 이 학생의 경우 1순위는 관습형, 2순위는 예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흥미 유형별 T점수를 그래프로 제시해 줍니다. 그래프로 나타난 육각형 모양을 통해 돌출형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분야에 높은 흥미를 갖고 있으므로 높은 흥미를 보인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흥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검사 결과표 및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프로그램 활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흥미 유형에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어떤 활동과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진로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흥미를 갖는 분야가 다양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 유형 및 관련 직업 분야를 파악하여 진로 탐색과 선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프로그램 결과는 흥미 탐색을 위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 단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표에서 결과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과표는 크게 프로그램 결과, 프로그램 소개, 추가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나의 진로 흥미 유형 결과, 나의 주요 흥미 유형과 관련된 특성 및 추천 직업, 나의 흥미 유형과 관련된 학습 방법,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 소개, 홀랜드 유형별 흥미 특성, 합리적 진로 선택 과정, 응답의 성실성, 프로그램 후 활동 등이 있습니다. 나의 진로 흥미 유형 결과는 주요 진로 흥미 유형 항목에서 1순위와 2순위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자신의 주요 흥미 유형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하였고, 홀랜드 이론의
육각형 모양을 활용하여 학생의 흥미 유형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변환 표준 점수를 제공하여 본인의 흥미도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의 실시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흥미 유형 변화를 알아볼 수 있으며 특정 분야 또는 다수의 분야에 흥미가 높고 낮을 때 또는 모든 분야에 흥미가 없을 때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방안에 제시하여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나의 주요 흥미 유형과 관련된 특성에는 학생이 가장 두드러지는 흥미 유형 2개가 지닌 특성과 추천 직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홀랜드 유형의 이론적 배경인 성격과 직업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항목입니다. 표를 통해 흥미 유형에 따른 추천 직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의 흥미 유형과 관련된 학습 방법에서는 각 흥미 유형에서 주로 관찰되는 학습 습관을 기술하고 비교적 약점으로 관찰되는 특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흥미 유형별 특성 계유에서는 홀랜드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각 유형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흥미 특성을 단어들을 활용하여 압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표 홀랜드 유형에 따른 흥미 계유에서 각 유형의 성격과 흥미 특성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진로 선택 과정에서 본인의 진로 흥미를 파악한 후 진로 선택을 위해 거쳐야 할 일련의 단계들을 제시하였고, 응답이 성실성 항목에서는 응답 패턴과 응답 시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결과표에 제시함으로써 해석에 유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로 흥미 탐색의 결과표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제시됩니다. 활용 안내서는 프로그램 결과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부 항목으로는 프로그램 결과 해설 진행 순서, 프로그램 결과 해석 시 준비물, 프로그램 결과 해석 전의 준비사항, 프로그램 결과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결과 해석 진행 순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소요 시간은 40분입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프로그램에 대해 느낀 점 및 기대하는 점, 학생이 고려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결과표를 제시하고 살펴본 후 학생에게 점수의 의미와 육각형 모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후 학생의 대표적인 흥미 유형과 추천 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원하는 직업과 흥미 일치도를 파악합니다. 또한 높게 나타난 흥미와 낮게 나타난 흥미 각각을 파악하여 강화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결과 해석 후 느낀 점을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결과 해석 시 결과표 및 직업 사전 등을 준비합니다. 프로그램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응답 성실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과표에 응답 패턴이나 응답 시간에 이상이 있다고 나타났다면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제시 시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점수 분포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과표에서 모든 점수가 높게 나온 경우 또는 모든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 활용 안내서 47페이지에 FAQ를 참고하고 프로그램 실시를 불성실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두 개의 흥미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평소에 학생으로부터 얻은 정보들과 흥미를 비교하면서 특이한 사항들을 기록해 둡니다. 또한 커리어넷의 주니어 직업 정보 등을 참고하여 학생이 원하는 직업을 택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기본적인 특성을 요약 및 정리합니다. 평소 학생을 관찰했던 결과나 다른 교사, 부모들로부터 전해드는 특징들이 있다면 이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정리합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데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이해하고 학생에게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생과의 라포 형성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포 형성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한 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학생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과 설명 시 비유를 많이 드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의 모습에서 풍기는 다양한 메시지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연예인을 좋아할 것 같으면 연예인 이야기로, 옷이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면 학생의 외모나 소품에 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 취미생활,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 등 학생에게서 느껴지는 인상이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에게 진로 흥미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보다 자세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검사 학습 연계 및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본 프로그램은 홀랜드 흥미 유형별로 관찰되는 현재 학습 습관과 향후 학습 성취를 높이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학습 방법 등 프로그램의 해석을 풍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진로 지도 시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흥미와 관련된 학습 방법을 6가지 유형별로 제시합니다. 먼저 R 유형은 체험활동을 좋아하고 만들거나 실습하는 과제를 좋아하는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롭게 시도해볼 학습 방법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주변 사람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I 유형은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롭게 시도해볼 학습 방법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 외에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해보고 친구들의 의견을 통한 다양한 논리의 관점을 접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A 유형은 학습 습관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문제를부터 풀고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하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시도해볼 학습 방법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씩 공부할 것과 공부하는 시간, 장소, 자리를 정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유형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는 것은 좋아하고 문제에 부닥치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며 해결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혼자 집중해서 공부해 볼 것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가져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학습 습관은 조별 토론, 과제에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하고 시험 범위 전부보다는 시험 예상 문제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단계별로 응용력을 확대해 볼 것과 모든 범위를 성실히 노력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유형은 정해진 자리에서 순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기존 그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공부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6개 유형 모두에서 전체 평균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실시의 자체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프로그램 실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외재적 원인 측면이며, 둘째는 학생들의 진로 성숙과 관련된 내재적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진로 지도 및 상담 개입의 차별적 처지가 필요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실시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로 흥미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학생들의 외재적 원인을 찾아보면 프로그램 실시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됩니다.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재실시를 권유합니다. 실시 장소는 학생들이 주의 집중과 몰입이 가능한 조용한 장소, 적정한 실내 온도, 채광, 통풍이 편안한 장소, 학생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좋습니다. 실시 시간 및 소요 시간은 프로그램 지시문과 문항을 꼼꼼히 읽고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프로그램 실시 앞 뒤에 학생들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적은 시간, 질문이 있는 학생들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가능하면 실시 시간 이전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동기부여 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진로 성숙을 위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진로 흥미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학생들의 내재적 원인을 찾아보면 몇 가지 원인에 기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동기 부족,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무관심, 직업세계 전반에 대한 학습기의 부족, 학업,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 결여 등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흥미 개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사전 사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될 때 가능합니다.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학생의 경우는 변별력 있는 특정 분야의 흥미 결과를 갖기보다는 그저 그런 최소한의 관점만을 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별적 혹은 유사한 학생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진로 지도 개입을 고려하여 보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교사나 친구관계, 스마트폰 등의 외적 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나의 존재를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행복한 순간과 불행한 순간의 경험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고 깊게 성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동기를 유발하는 사전-사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왜 실시하며 그 결과는 학생들의 진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전과 사후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향상시켜 프로그램 실시 목적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전 사후 집단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시 특별히 집단과 차별되는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면 1:1 진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진로 흥미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기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실시 후 단순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보다 학생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자아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다양한 활동이 후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교사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활동지를 개발해 안내하고 있으니 활용 안내서 56에서 68페이지에 부록 세 번째 진로 흥미 탐색 고학년용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사후 활용 프로그램 구성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흥미 탐색 게임, 흥미 자석이 있고 사후 프로그램으로는 미래의 나를 위한 진로 찾기, 직업 카드 활동이 있습니다.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검사 실습하기를 할 테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